그러면 이제 구독 버튼 만들어 볼까요? 자,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여전히 HDTV 1080 29.97이고요. 듀레이션은 30초 해놓고 OK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트 먼저 안 만들고요. 버튼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네모 툴을 선택을 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필의 팔레트를 클릭해줘서 이렇게 단색깔로 만들어주고 원하시는 색깔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예쁜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스트로크는 없앨게요. 스트로크는 없애고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네모를 이렇게 그렸고요. 이걸 갖다가 화면의 가운데에다가 딱 맞춰놓고 싶은데,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컨트롤 알트 홈 누르면 중심점이 도형의 중심으로 일단 와요. 그 다음에 컨트롤 홈 누르시면 요 중심점이 화면의 가운데에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형 자체가 화면 가운데에 오겠죠. 이러한 단축키가 있다는 거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유용한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두고요. 자, 예제 영상 봤을 때는 요 끝부분이 뾰족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했잖아요. 해서 셀렉션 툴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 콘텐츠의 렉탱글을 딱 열어보시면 렉탱글 패스라는 게 있고요. 얘를 딱 여시면 라운드니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 값을 살짝 올려주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했던 가장자리 부분이 둥글둥글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얘는 하나 복사할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엔터 쳐서 이름을 두께라고 바꿀 거고, 위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 클릭해서 이름을 단추라고 할게요. 이렇게 단추라고 바꿨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두께 레이어는 단추 레이어보다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두시고 휠의 색깔을 원하시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직 두께 레이어가 마무리가 안 된 게 이건 그냥 흰색 그림자처럼 보이지 두께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해서 요 왼쪽 아래쪽을 이렇게 이어서 채워줄 거고, 오른쪽 윗부분도 이어서 채워줄 건데, 펜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땜빵을 시킬 거예요. 근데 땜빵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새로운 쉐이프 레이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번 목적은 뭐냐면 두께 레이어에 새로 그리는 콘텐츠를 추가할 거고 새로운 레이어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두께 레이어를 딱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 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맞출게요. 그림을 그리면 화살표를 딱 열어서 콘텐츠를 확인해 보면 두께 레이어의 콘텐츠에 렉탱글 그리고 쉐이프라고 해서 방금 만든 요 땜빵이 생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위에도 이렇게 땜빵을 시켜주면, 자, 점을 정교하게 움직일게요. 이렇게 맞춰주면 이 아래쪽에 쉐이프 2라고 생겨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께감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림을 그려서 콘텐츠 안에 렉탱글 1, 쉐이프 1, 쉐이프
이렇게 생겨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점만 찍어도 쉐이프라 그랬잖아요. 두께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데나 내가 실수로 이렇게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점이 찍히면서 쉐이프 3이라고 왼쪽 아래쪽에 생기거든요. 해서 지금 다른 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통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곧 이어서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글자를 하나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구독과 좋아요 라고 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와서 위치를 배치를 해주고요. 오른쪽에 종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었죠. 자, 오늘 드린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벨이라고 하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크기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Fill 효과 검색하셔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일단은 벨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컴포즈 해가지고 리브얼로 프리컴포즈를 일단 해놓을 거예요. 해서 이름을 벨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벨이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중심점이 요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해서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해서 벨 레이어의 중심점을 일단은 이렇게 위에 가운데에다가 맞춰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예제 영상 보시면 얘네들이 등장할 때도 뿅 하고 다 같이 등장하고 손이 나와서 얘네들을 딱 클릭했을 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것도 다 같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느냐?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 조금 불편해요. 수정도 불편하고 키프레임을 찍어줘야 되는 양도 많을 거고 해서 두께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선택을 해서 그룹화를 시킬 거예요. 그룹화를 시키는 방법은 자, 두께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 프리컴포즈를 딱 눌러서 이름을 버튼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룹화를 시킬 때는 리브얼, 무브얼 할 거 없이 무브얼 밖에 안 된다는 점 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딱 눌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일단은 뭐 손이 들어와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한 1초쯤 오셔서 버튼의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먼저 찍어놔요. 키프레임 찍어놓고 1초 15프레임 갈게요. 1초 15프레임에 자, 내려간다 해서 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2초에 와서 2초에 와서는 다시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2초에 얘를 잡고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어차피 얘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 키프레임이 찍혀 있잖아요. 1초에. 그죠? 1초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상태니까 이 키프레임은 이 상태를 저장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1초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2초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그대로 화면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다시 상승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약간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3D가 아니라 그냥 눈속임이네. 이렇게 실망하셨을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쉐이프 레이어는 이런 눈속임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3D를 구현하는 방법도 많이 있고 두께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여러분 문제점이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땜빵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 이 땜빵도 같은 타이밍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두께 레이어의 콘텐츠에 쉐이프 레이어 1, 패스 1, 패스 요 속성을 확인해 주시고 쉐이프 레이어 2도 마찬가지로 패스의 패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1초에 일단은 쉐이프 레이어 1의 패스와 쉐이프 레이어 2의 패스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 놔요. 이렇게 찍어 놓고요. 보시면은 점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패스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 있는 점을 움직여서 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속성이거든요. 해서 자 1초에 키프레임 찍어 놨으니까 1초 15프레임에 딱 와서 이 점을 하나씩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점이 전부 선택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아무 상관없는 빈 공간을 딱 클릭해서 전부 선택을 취소한 다음에 점 하나씩만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건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 잡혀 있을 때 패스라고 하는 요 속성 있죠?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만 잡을 수 있게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만 움직여서 이 상태로 놓고요. 2초에 와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1초에 찍혀있던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2초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실행해 보면 자 요렇게 타이밍 맞춰서 점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니까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왼쪽 아래쪽도 동일하게 할게요. 왼쪽 아래쪽도 쉐이프 1의 패스에는 1초에 지금 키프레임 찍어놨고 1초 15프레임에 쉐이프 1의 패스 글자를 딱 클릭하시면 점을 하나씩 잡을 수가 있고요. 요 점만 잡아서 요렇게 내릴게요. 요렇게 내려놓고 2초에 와서는 1초에 찍혀있던 요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2초에 붙여넣기를 하면 1초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 상태로 돌아왔죠. 해서 실행해 보면 왼쪽 아래쪽도 잘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하셨으면 얘네가 뿅 등장하고 손이 들어오고 하는 타이밍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여기 찍혀있는 모든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해서 좀 뒤로 빼놓을게요. 한 2초에 시작되도록 뒤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좀 돼야겠죠. 키보드에서 U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정리가 되는 거고 U를 한 번 더 누르면 내가 찍어놓은 키프레임만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손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핸드 커서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이거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데 아까 전에 제가 얘를 갖다가 쉐이프 레이어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얘 크기를 일단 이렇게 조절을 해두고 얘를 쉐이프 레이어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도형에 점들이 생기면서 이 핸드 커서 레이어를 변형시켜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위치 조절해주고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 크리에이트에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핸드 커서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쉐이프 레이어가 새로 생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본인 핸드 커서 AI 파일은 눈이 꺼진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얘를 클릭해서 이름을 핸드 커서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로 변환되고 나니까 위쪽에
뭐 채우기와 외곽선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겨 있고요. 요걸 조절해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얘가 일단은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화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해서 한 1초쯤에 먼저 나가 있다가, 자, 얘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 놓고요. 한 1초 25프레임쯤 올게요. 1초 25프레임쯤 와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가운데에 놓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손이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딱 누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해서 이제는 이 손가락을 따로 조작을 해볼 건데, 얘가 쉐이프 레이어다 보니까 아래쪽에 콘텐츠가 있을 거고 그룹이라고 생겨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얘를 딱 여시면 패스 속성이 있고요. 또 여시면 이렇게 점선에 모션을 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서 얘도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자, 2초부터 3초까지 이런 모션이 진행이 되니까 이 손도 2초부터 3초까지 변형이 돼야 될 거예요. 2초의 패스에다가 키프레임을 딱 찍어 놓고 2초 15프레임에 와서 여기 위에 3개의 점만 잡을 겁니다.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서 전부 선택을 취소해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요 3개의 점만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2초 15프레임 오셨죠? 2초 15프레임에 요 3개의 점만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면 손가락이 이제 멀어지면 살짝 좀 이미지가 작아지잖아요. 해서 왼쪽 점만 선택해서 이렇게 놓고 오른쪽 점만 선택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두 번째 손가락만 작아지는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클릭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 3초에 와서 2초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3초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완료했으면 핸드 커서 레이어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얘는 한 3초 5프레임에서부터 다시 모션을 진행을 해 볼 거고요. 3초 5프레임에 와서 포지션 볼게요. 포지션 왼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해서 지금 상태의 키프레임을 딱 찍어줬고요. 4초 정도에 가서 얘를 잡고 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에 찍어 놓은 키프레임만 보세요. 자, 1초부터 1초 25프레임까지는 들어왔다가 1초 25프레임에서부터 3초 5프레임까지는 수치값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멈춰 있고요. 그죠? 위치값이 변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3초 5프레임에서부터 4초까지는 바깥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 모션을 먼저 살펴볼 건데, 뿅 하고 다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버튼과 두께가 같이 조작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또 프리컴포즈를 하기엔 뭐 하고요. 다른 방식을 써볼게요. 자,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뉘에 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널 오브젝트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기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께 레이어와 버튼 레이어의 페어런트를
널에다가 딱 연결해 주면 널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형체는 없는 레이어지만 기본적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등의 속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작을 하면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어줬던 버튼 레이어와 두께 레이어가 같이 조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그룹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널 오브젝트의 스케일이 뭐 한 0초 10프레임에서부터 스케일이 0이었다가 키프레임을 딱 찍어주고 한 1초에 와서 100으로 만들어 줄 건데, 자, 실행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쓱 커지지 별로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해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해서 F9번 딱 눌러주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요 포물선 그래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조작해 주면은 뿅 하고 빠르게 나오게 되는 거지만 예제 영상에서의 모습과는 또 달라요. 그죠? 예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뿅 나올 때 한번 딱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거든요. 뭔가 반동되는 모션인 거죠.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모션이 마치 너무 많이 커져서 그거에 못 이겨서 반등돼서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훨씬 임팩트 있는 모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반동되는 모션을 편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또 다른 개념은 밸류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는 이 포물선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알려주는 속도 그래프잖아요. 스피드 그래프. 자, 여기를 오른쪽을 딱 클릭을 해 보시면 에디트 밸류 그래프라는 게 있고요. 얘를 딱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그래프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값이 어떻게 변하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해서 보시면 왼쪽에 0 그리고 100 써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스케일을 0에서 1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요 수치값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커졌다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뿅 커졌다가 이어서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 핸들이 있는데 요거를 마치 짱구 귀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그래프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죠? 0%에서 100%보다 훨씬 커졌다가 다시 100%로 작아지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뿅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화면에 보이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의 모션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동 주는 모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밸류 그래프. 이 밸류 그래프는 또 굉장히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 때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밸류 그래프를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제는 얘가 이렇게 등장하는 타이밍에 버스트가 나와야 돼요. 해서 자, 그래프에서 빠져나와서 아까 전에 버스트 만들었던 것처럼 요 펜 툴을 딱 선택한 다음에 필은 없애주고 스트로크만 남겨놓고 두께 좀 늘려서, 자, 여기에서부터 클릭해서 짧은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쉐이프의 스트로크에 라인 캡에 라운드 캡을 해서 이렇게 양쪽 끝을 또 동그랗게 해주고요. 자, 어드에서 리피터를 꺼내서 얘를 복사하는 거였죠.
리피터를 하나 딱 꺼내서 3개 복사해 놓고,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만든 버스트와는 살짝 다르게 추가적인 조작을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 리피터 속성을 딱 보시면 카피 3 써 있고요. 아래쪽에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값을 주면 줄수록 얘의 본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해서 옵셋을 갖다가 마이너스 1로 써서 두 번째 복사본이 이 쉐이프의 원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트랜스폼 리피터에 로테이션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번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이거는 원본을 기준으로, 원본은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복사본들이 회전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진 형태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이제는 모션을 줘야겠죠. 아까 전처럼 어드의 트림 패스를 딱 꺼내서 트림 패스의 속성에서 엔드를 0에서 100으로, 스타트를 0에서 100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0초 10프레임에 와서 엔드를 0으로 주고 키프레임 찍어 놓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딱 등장하는 요 타이밍에 와서 엔드를 100으로 올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키프레임 2개를 전부 선택해서 F9번 누르고 그래프 에디터 딱 들어가서, 자, 이제는 밸류 그래프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밸류 그래프로 해도 되고 스피드 그래프로 해도 되는데, 밸류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조작을 해보자면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수치값이 확 바뀌면 그러면 얘가 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해서 밸류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두면, 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0에서 100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치값이 올라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션의 진행 속도가 뿅 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해 뒀으면 그래프 에디터 나와서 엔드 글자 클릭해서 컨트롤 C, 스타트 글자 클릭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타이밍을 좀 이렇게 겹쳐 놓으면 이런 식으로 뿅 하는 모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얘 이름을 버스트라고 바꿀 거고요. 얘를 하나 컨트롤 D로 복사해서 이 쉐이프 레이어 그룹 자체를, 자, 로테이션을 180도 돌려서 요 아래쪽을 향하게 만들 거예요. 위치 조작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실행해 보면 위아래로 번쩍하는 버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굉장히 할 게 많은 날이네요. 저도 지금 목이 좀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 대망의 마지막 종을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누를 때 예제 영상에서는 종이 흔들흔들 거렸잖아요. 이걸 만들 거예요. 해서 키보드에서 U 버튼 한번 딱 눌러서 키프레임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션이 언제 진행되는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저는 2초에서부터 클릭이 시작이 되는 거고 2초에서부터 종이 흔들흔들 거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확인한 이유는 이제 저는 요 메인 컴포지션을 안 볼 거고요. 버튼 레이어 있죠? 이 버튼 레이어가 아까 전에 우리가 프리 컴포즈를 해서 전부 하나의 방에다가 엮어 놓은 거였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와서 이 벨을 보겠습니다. 자, 벨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2초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R 누르면 로테이션이 나오고 2초에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딱 찍어 놓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종이 흔들릴 때 과연 어떠한 모션이 될까? 딸랑 딸랑. 이러한 디테일한
속도감, 모션감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모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에는 일단 로테이션의 키프레임 찍혀 있고요. 한 3초 정도 가서 마이너스 20도 정도 줄게요. 마이너스 20도 정도 주고 한 4초 정도에는 플러스 10도 정도 줄게요. 점차 회전력이 줄어들어 가면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낮은 수치를 줬고요. 자, 한 4초 20프레임쯤 와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5도 정도 주고 5초에 와서 0도 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별 느낌 없는 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프를 조작해 줘야겠네요.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해서 F9번 눌러주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 밸류 그래프가 아니라 스피드 그래프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딱 누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프가 나오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조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게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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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실행해 보면 자, 조금 느낌이 나기 시작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만져 봐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종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그래프 에디터 빠져나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벨이라고 하는 레이어도 프리컴포즈를 해놓은 레이어였잖아요. 해서 이걸 또 더블 클릭해서 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요 원본에 벨 레이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위아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 레이어에다가 네모난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위에만 남겨주시고 벨 레이어를 하나 컨트롤 D로 복사해서 얘는 마스크의 속성에서 인버트를 체크해서 마스크를 뒤집어주면 1번 레이어는 아래쪽만 남은 레이어가 되는 거고 2번 레이어는 위쪽만 남은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1번 레이어만 조절을 할 거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2초에서 모션을 줄 건데 벨의 포지션을 2초의 키프레임 찍어 놓고 아까 전에 버튼에서의 이 벨의 로테이션의 타이밍이 어떻게 됐냐면 2초, 3초, 4초, 4초 20프레임 그리고 한 5초 7프레임 정도로 제가 맞춰놨네요. 해서 마찬가지로 자 2초 그리고 3초에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4초에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조금 덜하게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4초 20프레임에는 좀 더 덜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5초 7프레임이었나요? 5초 7프레임에는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2초에 찍혀있던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전부 선택해서 F9번 눌러주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아까 전과 비슷하게 그래프를 만져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 얼굴이 사라졌죠? 카메라에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자, 이 좀 끊고 가기가 뭐해서 이대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 빠져나와서 뭐 실행해 보면 얘만 움직일 땐 살짝 어색할지 몰라도 자, 버튼 컴포지션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버튼 컴포지션으로 넘어가서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지켜보면 자, 요렇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살짝 벨 레이어의 타이밍이 조금 느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큰 게 움직일 때 아래 게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 거니까 2초보다는 조금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컴포지션으로 돌아오셔서 결과물을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효과음은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쉐이프 레이어와 밸류 그래프 알아봤고요. 그것을 활용한 예제까지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익숙해지기 힘든 기능들이에요. 오늘 수업해드리는 저도 촬영하는 게 약간 버거운 날이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이렇게 했던 예제를 변형해서 여러분만의 구독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